도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항해할 백길은 참 끝이 없는데 정말 이 사개특위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이 배가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혹은 자초하지는 않을 건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원 간사님이 아까 이제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뭐 대체로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전 회의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관련해서 김영철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하고 사살해라 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달려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개특위에 온 국민들께 그리고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에 알려드린 이 확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오후 2시로 개의한다는 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이 논의의 객관성이 필요한 사법개혁특위의 성격상 이 사개특위를 말 그대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오전 10시 개의, 저도 오전 10시 개의를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뭐 유도리 뭐 이런 표현이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재원 간사님이나 한 분 더 정도, 한 두 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이 사개특위의 문을 닫고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굽니까? 북한 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이 왔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 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또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칭의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권은희 의원님의 지적인데요. 상당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신환 의원님으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이 비교섭 단체임에도 불구하지만 정의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듯이 민평당 역시 비교섭 단체이긴 하나 민평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개특위 위원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본회의에서 추가 의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아까 그 권은희 의원님의 말씀과 우리 박범계 간사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갖고 원내 지도부나 또 국회의장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그 여야 간의 그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좀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는데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585일 만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그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마저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그 검찰개혁이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이랑 어제 계속 보면 현직 검사들이 체포되고 또 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전에 이렇게 내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욱 엄격하게 메스를 댔다면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까지 빗발치지는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 실현이고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단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은 곧 정의하고 동의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 역시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당연히 정의 실현이 그 목표가 돼야 되고,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검찰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근데 검찰권이 권한이 너무 집중이 돼서 그런 어떤 남용이라든가 오용의 가능성, 또 오용의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으로부터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이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그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 공수처 신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관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제 저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 신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동안은 사실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검찰 내부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큰 장애 요소는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가장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공수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안에도 있지만은 국회의장이 그 여야와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봐서는요. 네,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항해할 백길은 참 끝이 없는데 정말 이 사개특위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이 배가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혹은 자초하지는 않을 건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원 간사님이 아까 이제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뭐 대체로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전 회의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관련해서 김영철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하고 사살해라 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달려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개특위에 온 국민들께 그리고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에 알려드린 이 확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오후 2시로 개의한다는 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이 논의의 객관성이 필요한 사법개혁특위의 성격상 이 사법개혁특위를 말 그대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오전 10시 개의, 저도 오전 10시 개의를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뭐 유도리 뭐 이런 표현이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재원 간사님이나 한 분 더 정도, 한 두 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이 사개특위의 문을 닫고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굽니까? 북한 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 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이 왔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 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또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치행위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권은희 의원님의 지적인데요. 상당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